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실기 2020년도 1회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중유 조성이 탄소 86.6%, 수소는 4%, 황은 1.4%, 산소는 8%였다면 이 중유 연소에 필요한 이론 산소량과 이론 습연소 가스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이론 산소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공식을 이용한다면 식을 적어서 풀면 되지만 저는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반응식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반응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탄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연료는 무게 기준이기 때문에 분자량 혹은 원자량을 사용하면 되겠죠. 탄소 12kg은 부피비로 보았을 때 22.4 Sm 세제곱이 나오며 CO2도 마찬가지로 부피비로 발생하기 때문에 22.4 Sm 세제곱이 됩니다. 이때 중유 조성이 탄소가 86.6%였기 때문에 0.866 kg/kg이 되며 산소의 양을 X, 그 다음에 CO2 발생량도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산소의 양과 CO2 발생량은 같은 몰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량이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X값은 CO2 발생량과 같은 값을 나타내며 사선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6165 Sm 세제곱 퍼 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소 반응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대기 중에 0.5개의 산소와 만나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2O가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자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2kg, 그 다음에 0.5 곱하기 부피비인 22.4 Sm 세제곱, 물은 22.4 Sm 세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중유 조성의 수소는 4%이기 때문에 0.04 kg/kg이 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산소의 양을 Y값, 그 다음에 H2O 발생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산소의 양과 H2O 발생량은 0.5대 1, 즉 산소가 1만큼 발생했다면 H2O는 2배만큼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Y값만 구해보도록 하면 Y값은 0.224 Sm 세제곱 퍼 k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H2O 발생량은 2의 2배인 0.448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에 대한 반응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황은 산소와 반응하게 되어서 SO2가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자량을 사용하여서 32kg은 22.4 Sm 세제곱, 마찬가지로 22.4 Sm 세제곱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황은 1.4%이기 때문에 0.014 kg/kg이 되고 이때의 산소값을 Z, 그 다음에 SO2 발생량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황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SO2가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Z값과 SO2 발생량은 같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Z값은 0.0098 Sm 세제곱 퍼 kg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료 중에 포함된 산소는 이론 산소량에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소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는 마찬가지로 분자량이 32이기 때문에 32분의, 그 다음에 연료의 함량이 8%이기 때문에 0.08 곱하기 부피비로 전환한 22.4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0.056 Sm 세제곱 퍼 k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답을 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기 전에 아직 공식에 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O0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X, Y, Z를 더한 다음에 0.056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산소량은 1.7943 Sm 세제곱 퍼 k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1.79 Sm
세제곱 킬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번 부분은 지우고 나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나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쓰면서 가스량의 공식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죠. 이론 쓰면서 가스량이기 때문에 GOW로 볼 수 있고 이론량이기 때문에 공기비를 사용하지 않고 1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1 곱하기 이론 공기량을 해준 다음에 발생하는 가스량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탄소가 있기 때문에 CO2, 그 다음에 수소가 있기 때문에 H2O, 그 다음에 황이 있기 때문에 SO2를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반응식은 가에서 구한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이론 공기량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론 공기량 A0는 5제로 나누기 0.2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5제로 값은 위에서 1.79로 구했기 때문에 1.79 나누기 0.21을 하게 되면 8.5238 S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나머지 CO2, H2O, SO2는 가에서 다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GOW는 1-0.21, 그 다음에 곱하기 8.5238 더하기 CO2는 몇이었냐면 1.6165 더하기 H2O는 0.448 마지막으로 SO2는 0.0098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8.8081 S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8.81 S미터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집진기에서 유량이 주어져 있고 공기 여제비가 또 주어져서 유입이 될 때 여가포 한 개의 직경은 0.2m, 그 다음에 유효 높이는 3m인 경우에 필요한 여가포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가포를 구하는 개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가포의 개수 n은 처리할 수 있는 총 유량 QT분의 한 개당 처리할 수 있는 유량 QI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때 QI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Q는 AV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는 AV를 이용할 건데 이때 여가 집진기는 원형이기 때문에 파이 DL을 사용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다른 공식으로 바꿔보자면 QT 나누기 파이 D L, 그 다음에 유속 VF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당 문제는 단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센티미터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CGS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직경은 0.2m이기 때문에 20cm, 그 다음에 높이는 3m이기 때문에 300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QT는 몇이었냐면 4.78 곱하기 10의 6제곱,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직경은 20, 그 다음에 이때 길이 혹은 높이이기 때문에 300을 대입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공기 여제비 4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63.39 67개가 나오게 되는데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을 해야 되므로 64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에도 소수점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대로 64개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력 집진장치의 집진효율 향상 조건 3가지를 적으시오. 원심력 집진장치의 집진효율 향상 조건은 유속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입경이 큰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통의 직경과 혹은 내경이 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통이 직경과 내경이 작을수록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유속은 더 빨라진다고 생각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Q는 AV 공식을 이용했을 경우
유량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지게 되면 유속은 빨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를 보도록 하면 입경 혹은 밀도가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심력 집진장치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밀도가 작거나 입경이 작은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입경이 작은 경우에는 고효율 집진장치인 전기 집진장치 혹은 여과 집진장치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두 개를 통합하는 부분인데 입구 유속을 빠르게 할수록 집진 효율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직렬로 사용할 경우에는 집진 효율이 향상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중력 집진 장치나 다른 집진 장치에서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효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많은 양의 먼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공식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지부하 공식 LD는 무엇이냐면 유입농도 곱하기 그 다음에 속도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간 곱하기 효율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부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자 농부는 당연히 속이 시원해요.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부자 농부는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부는 무엇이냐면 부하, 그 다음에 농은 농도, 그 다음에 속은 속도, 그 다음에 시는 시간, 마지막에 효는 효율,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지부하 공식을 다 외웠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환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CGS 단위가 많을 경우에는 CGS로, 그 다음에 MKS 단위가 많을 경우에는 MKS 단위로 통일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MKS로도 아니고 그람과 미터 제곱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CGS, MKS가 아닌 무게는 그람으로 통일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피나 길이 같은 경우는 미터로 환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겉보기 여과 속도는 1cm/s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미터 단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겉보기 여과 속도 VF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1cm/s로 주어져 있고 이것을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cm분의 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긴 다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산을 하게 되면 0.01 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 단위들을 맞춰줬기 때문에 우리는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락 시간 간격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항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좌항의 분모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따라서 먼지부하 나누기 농도 곱하기 속도 곱하기 효율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면 부하는 360, 그 다음에 유입 먼지 농도는 10, 그 다음에 속도는 위에서 구한 0.01, 그 다음 효율은 98.5%이기 때문에 0.985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654.8223 세크가 됩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서 3654.82 세크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탄소는 74.11%, 그 다음에 수소는 25.89%를 함유한 액체 연료를 100kg/h로 연소할 경우에 공기 공급량 Sm 세제곱/h를 계산하시오. 해당 문제는 쉬운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론 공기량을 구한 다음에 액체 연료의 양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은 어떤 식으로 세워주냐면 따로 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응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풀어봤기 때문에 12kg에 해당되는 것은 22.4 Sm 세제곱,
CO2도 마찬가지로 22.4 S미터 세제곱이 되고 탄소는 74.11%이기 때문에 0.7411 kg/kg이 되고 산소의 량을 X, 그 다음에 CO2 값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뒤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 값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834 S미터 세제곱 퍼 k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수소를 이용해서 이론 산소량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수소도 마찬가지로 분자량을 사용해서 2kg은 0.5 곱하기 부피에 해당되는 22.4 S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수소의 함량은 25.89%이기 때문에 0.2589 kg/kg을 해주면 되고 Y로 비율을 넣고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Y 값은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1.4498 S미터 세제곱 퍼 k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론 산소량을 구할 수 있는데 이 X 플러스 Y를 한 게 이론 산소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론 공기량 A0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 공기량 A0는 X 플러스 Y를 한 다음에 나누기 0.2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몇이 나오게 되냐면 13.4914 S미터 세제곱 퍼 k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공기 공급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론 공기량의 액체 연료 100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을 한다는 것은 소수점이 두 자리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1349.14 S미터 세제곱 퍼 k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적을 경우에는 그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349.14 S미터 세제곱 퍼 k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1회차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